안녕하세요. 요즘 방학이기도 하고 한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한국사 자격증 보유자분들을 모셔보고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부터 공부 꿀팁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MC를 맡은 의전 홍보대사 의료학과 20학번 구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과 1학번 김진환입니다. 지난 56회 한국사 시험에서 1급을 취득하고 에듀윌 한국사 2조 완성 강의를 들으며 공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영문학과 19학번 송승현입니다. 저는 인턴 중에 3주 정도 인강을 통해 공부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1급을 취득했습니다. 저는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의 별별 한국사라는 교재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럼 두 분 다 인강을 들으면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 공부법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요? 네, 2조 완성이라는 이름에 맞게 세세하게 모든 내용을 다루기보다는 시험에 빈출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강의가 진행되었는데요. 네, 이런 점이 학습량과 실질적인 공부 시간을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생략되는 부분이 꽤 있어 역사적 상황의 흐름을 모두 이해하고 공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 교재를 활용한 인강은 최태성 선생님께서 이제 유튜브와 이투스에 무료로 강의를 업로드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금전적인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튜브 오프라인 다운로드를 활용해서 강의를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강의 퀄리티가 정말 좋고 재미있어서 한국사를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강력 추천드리고 싶은 교재입니다. 약간의 단점이라고 하면 강의 시간이 정말 좀 긴 편이고 그리고 강의 수도 많아서 벼락치기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혹시 벼락치기를 하시는 친구들이 있다면 최태성 선생님의 7일의 기적을 추천드릴게요. 혹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을 위하여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공부 꿀팁들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는 책을 끝내고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실제 기출되었던 문제를 다운받아서 2회 정도 풀어봤는데요. 저는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출되었던 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것이 실력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인강을 듣고 바로 예시 문제를 풀 때 답을 바로 체크하지 않고 보기들을 찬찬히 읽어보면서 틀린 보기는 왜 틀렸는지 맞는 보기는 왜 맞았는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게 제 꿀팁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사 범위가 방대한 만큼 메인 교재와 함께 보통 부록으로 연표나 단고나 노트가 제공됩니다. 메인 교재를 1, 2회독 정도 공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했다면 부록을 통해 전 범위를 빠르게 훑고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이때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때는 한 번씩 메인 교재를 다시 보며 복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기출문제 풀이를 함께 병행한다면 더욱이 탄탄히 학습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사 자격증 보유 시 어떤 좋은 점들이 있나요? 네, 저는 교원 임용고시 응시 자격을 충족하기 위해 시험을 보았는데요. 저처럼 공무원 시험 준비에 활용할 수도 있지만 공기업 취업 준비 시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 취업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7급 공무원 준비에도 정말 필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아까 언급됐듯이 꽤 많은 공기업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대전에서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조폐공사에서 서류 전형에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부하다 힘들었던 점이나 이 점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선사시대부터 현대사까지 우리나라 역사의 여러 갈래를 모두 학습하는 것은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암기량도 꽤 방대하였고 그뿐만 아니라 일제감정기나 조선 정치사 등 개인적으로 어려운 파트를 공부한 데 있어 꽤 많이 애를 먹었습니다. 저는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는데요. 먼저 암기 파트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듯이 부록을 잘 활용하여 해결하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렵게 느꼈던 파트의 경우에는 각 사건들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잘 정리해보고 또 그 사건들의 배경 요소들을 더 찾아보면서 최대한 이해하고자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보았습니다. 굳이 모르고 넘어가도 되는 내용까지 학습하게 되긴 했지만 이렇게 학습한 결과 까다로운 문제들을 푸는 데 있어 이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국사 시험을 준비 중인 학생들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네, 한국사 시험은 절대 어려운 시험이 아니니까 지루하다고 또 너무 양이 많다고 중간에 포기하지만 않으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처럼 알바나 인턴 등 다른 일들로 바쁜 학생들도 조금씩 꾸준히만 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으니까 용기와 의지를 가지고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사 공부를 시작하기 전 기초 지식이 없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될 수도 있지만 저는 노베이스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수능 이후로 한국사를 접한 적이 전혀 없지만 기초 지식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니 어느 순간부터 한국사 시험에 대한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한국사 시험을 잘 마무리하고 저는 한능검에 대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능검은 열심히 하면 성적이 보장되는 정직한 시험이면서도 방학 때 따기 좋고 활용도도 많은 누구나 한 번쯤 해볼 만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총 6번의 한국사 시험이 있는데 응시 예정인 충남대학교 학우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승현님, 진아님과 함께 한국사 자격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네, 한국사 시험을 제가 보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제 경험이나 이런 공부 꿀팁들을 충남대학교 학우분들께 전달해드릴 수 있어 정말 좋았고요. 저의 이런 경험들이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긴 하지만은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고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보잘것없는 팁을 드린 거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저는 사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도전해보지도 않았고 아직 자격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이렇게 좀 나태하게 방학생활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공부 의지가 타오르고 한 번쯤 도전해보면 좋을 시험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여러 꿀팁들도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